자, 이제 교재 185페이지에 있는 편심축 하중의 일반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심축 하중의 일반적인 경우는 이 그림과 같은 경우인데 충력 P가 윗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편심이 Z축 중심으로 해서도 X만큼의 편심을 가지고 있고요. X축 중심으로서도 Z만큼의 편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전에는 편심을 하나를 고려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편심 두 개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러한 상태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환을 시키느냐? 일단은 이 P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 부재에 P라는 힘이 이 부재에 어떤 힘을 유발시키는지를 생각해 보면 고려해야 될 힘이나 모멘트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우고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P라는 힘은 이 전체 부재에 대해서 인장 응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P라는 힘을 이 센터에다가 위치를 시키시죠. 시키면 되죠. 센터에다가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P라는 힘을 이 센터 방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단 P가 센터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전체 부재에 대해서는 인장 응력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P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편심이 일어난 것을 그대로 그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표현을 해줘야 되냐면 얘가 P가 이쪽 중심으로 단면 중심으로 이동을 한 대신에 편심에 의해서 발생된 모멘트를 각 축에 대해서 걸어줘야 됩니다. 예, 여기 X, 여기 Z에 대해서 걸어줘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일단 X축에 대한 모멘트는 어떤 형태의 모멘트냐면 P가 있고 X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팔거리가 요 Z거든요. Z인데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방향의 모멘트를 유발을 시키죠. 그래서 크기는 PZ고 방향은 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는 Z축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Z축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힘은 P고 그 Z축을 중심으로 해서 팔거리가 그 편심이 X이기 때문에 PX라는 모멘트가 발생이 되는데 PX라는 모멘트는 지금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Z축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PX, 그 다음에 방향은 요런 방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P, 편심이 작용이 된 요 P라는 힘은 이러한 세 개의 힘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나눠져서. 왜 나누느냐? 이것 그대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형태로 이 P의 영향을 나눠줘서 세 개의 영향을 최종적으로 합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그 중심에 단면 중심에 도심에 P라는 힘이 작용할 때의 영향을 요 C 그림에다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MX 그죠?
mx, 예, 요거에 의한 영향을 요 D라는 그림에다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MZ의 영향을 이 그림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각각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응력은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면 여기서 최종 응력 상태가 나옵니다. 네, 요겁니다. 그래서 분리시켰다가 각각의 영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다 더해서 최종 응력 상태를 만든다. 이게 기본 맥락이에요.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187페이지의 예제 3의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값이 10kN일 때 A, B, C, D점의 응력과 중립축의 위치를 구하라는 내용이거든요. A, B, C, D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A, B, C, D. 예. 주어진 문제는 이제 P가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바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P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P를 등가의 3개의 힘으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P가 전체적으로 압축응력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요 축 있죠? 요 축이 지금 무슨 축이죠? X Z축. 예. 여기가 Z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 Z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요 거리가 60mm가 떨어져 있습니다. 60mm. 여기가 60mm. 그래서 P 곱하기 60mm 하면은 0.6kN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요 거리가 50mm입니다. 50mm. 그러니까 50mm 곱하기 10kN을 하면 0.5kN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P에 의한 P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눈 거예요. P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면 상수들을 이제 구해봐야 하는데 IX는 12분의 200 곱하기 100의 세제곱 해서 1.667 곱하기 10의 7제곱 밀리미터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IZ는 12분의 100 곱하기 200 세제곱 해서 이건 6.67 곱하기 10의 7제곱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A는 100 곱하기 200 해서 이거는 2만 밀리미터 제곱이 되죠. 예. 이렇게 이제 기본 설정을 해놓고 응력을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압축력만 작용을 할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력만. 압축력 10kN, 압축력 10kN이 작용할 때 어떤 응력이 작용을 하냐면 시그마 P는 A분의 P가 돼서 A가 2만이죠. 2만 여기는 뉴턴으로 바꾸면
0.5 메가파스칼인데 이게 압축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전체적으로 다 이 응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MX가 작용할 때 MX는 0.5죠. 0.5 kN m일 때를 보면 시그마 MX라는 것은 대문자죠. MX는 IX분의 MX 곱하기 50이 되죠. 네. 그러면 이거는 IX가 1.667 곱하기 10의 7제곱, 그 다음에 MX가 0.5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50. 그래서 요게 값이 1.5가 됩니다. 1.5 메가파스칼.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MX는 어디 쪽에다가 D하고 C에는 인장력을 발생시키고 A하고 B에는 압축력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1.5가 여기 1.5, 여기 1.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MZ가 0.6 kNm일 때를 보면 시그마 MZ는 Z에 의해서 유발된 시그마죠. 그러면 I Z분의 MZ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67 곱하기 10의 7제곱 0.6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0이 돼서 이거는 0.9 메가파스칼이에요. 0.9 메가파스칼인데 이 응력 방향 아니죠. 모멘트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A랑 D에는 압축 응력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B랑 C에는 인장 응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압축력이니까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9 여기는 0.9 0.9가 되죠. 그래서 최종 응력은 요걸 다 더하면 돼요. 이렇게 다 더하면 최종 응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응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최종 응력 자, 그래서 여기가 A, B, C, D라고 났을 때 시그마 A는 아까 이제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9 해서 마이너스 2.9가 나옵니다. 시그마 B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더하기 0.9 해서 마이너스 1.1이 나오고요. 시그마 C는 마이너스 0.5 플러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0.9 해서 플러스 1.9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그마 D는 마이너스 0.5 플러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0.9에서 플러스 0.1이 나와요. 이걸 이제 거기다 써볼게요. 그러면
뒤에 A는 마이너스 2.9, B는 마이너스 1.1, C는 플러스 1.9, 그다음에 D는 플러스 0.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심엔 응력이 뭐가 될까요? 제일 중심은 응력이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대략 그 중립축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장력이 발생하는 영역은 여기 플러스 1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포함해서 이 정도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은 이 정도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위치일지가 잡히시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겠죠. 이렇게 이 정도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그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니까 요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뜯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1.9,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길이가 100이 되는 겁니다. 100.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놓고 이 x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100분의 1.9 더하기 1.1이 되고 거기에다가 x를 곱하면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1.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x를 구하면 36.71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36.7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가 36.7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위치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뜯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9가 있고 여기에 0.1이 있어요. 이렇게 가겠죠. 0.1 마이너스 2.9 전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은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를 x로 놓을게요. 그러면 기울기는 0.1 더하기 2.9를 100으로 나누는 게 기울기고 거기에다가 x를 곱하면 0.1이 나와야 되므로 x는 3.33mm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3.33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3.33mm다 이거죠. 예. 그럼 위치도 다 구했죠? 위치도. 그러면 끝났네요. 예, 끝난 거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게 마이너스 0.5가 왜 중앙점인지를 알고 싶다면 한번 이렇게 세 개를 다 구해보세요. 세 개를 다 구해보면 여기는 0.5인데 그죠? 요건 0.5인데 요거랑 요거가 다 0이 나올 거예요. 요거랑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0.5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89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시그마 allowable 허용 응력이 90MPa일 때 최대 허용 하중 P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P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허용 응력만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것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그마 맥스 절대값이 최대인 것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 맥스인데 시그마 맥스를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미지력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요게 시그마 allowable과 같다라고 놓으면 도달을 한 거죠. 그 응력 최대치가 허용 응력에 도달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식으로부터 P 미지력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로 둬야 되는 것은 최대 응력을 P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은 P가 지금 편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요 도심에 대해서 편심을 이루고 있죠.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이라고 봤을 때, X축에 대해서 한 75mm만큼 떨어져 있고 편심을 이루고 있고, Y축을 기준으로 해서는 50mm만큼 편심을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요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작용하고 있는 압축력 P는 도심에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편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를 각각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Y축 중심으로의 모멘트는 My, 그 다음에 X축 중심으로의 모멘트는 MX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MX는 그 크기가 P는 모르는 거니까 그대로 놔두고 P 곱하기 몇 밀리미터예요? 75mm가 되는 겁니다. 네, 75mm. 그 다음에 MY는 그 크기가 P 곱하기 50mm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단면 재원을 활용을 해서 단면 상수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면적은 150 곱하기 24 곱하기 2 플랜지 단면적이고요. 더하기 102 곱하기 24 해서 요거는 9648mm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X를 계산을 해볼게요. IX는 먼저 큰 사각형 그래서 12분의 150 곱하기 150의 세제곱 빼기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 2개 그래서 12분의 126 곱하기 10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310 044 816 mm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IY는 12분의 24 곱하기 150의 세제곱이 2개가 있죠. 그죠? 플랜지 2개 플러스 웹 12분의 102 곱하기 24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13617 504
밀리미터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언제 최대 응력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시그마 맥스를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P가 지금 압축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압축응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P가 발생을 하니까 나머지 모멘트에 대한 응력도 압축응력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해줘야 최대값이 커지겠죠. 그 절대값, 그죠? 최대 응력의 절대값이 커지겠죠. 만약에 인장응력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서로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를 점점 키워지는 쪽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압축응력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IX분의 MX에 곱하기 75. 그리고 이것도 압축응력을 적용을 해줘야죠. 네, 이것도 75.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9648분의 P는 모르고 빼기 3.10 곱하기 10의 7제곱 P 곱하기 75 곱하기 75 빼기 1.362 곱하기 10의 7제곱 P 곱하기 50 곱하기 75. 그래서 요거 있죠? 여기에 75는 C를 의미하는 거고, 그죠? 여기 75는 이게 C예요. C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75는 편심 2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2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해서 P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요게 나오고요. 요게 허용 응력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9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식에서 P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분의 90이 되니까 이거는 160714 뉴턴이 되고 이거는 160.7 킬로뉴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